착한 사람은 피해를 보고 사기꾼은 돈을 버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욕망은 역사 속에서 전쟁과 같은 사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가장 고등한 동물이니 이성으로만 행동하면 사회는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욕망을 완벽하게 억제할 수 있을까요? 작가 로버트 그린은 사회가 인간의 욕망에 의해 정의롭고 선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그의 책 인간 욕망의 법칙을 통해 사람들의 욕망을 파악하고 우리가 역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에선 역사 속 권력자의 이야기를 통해 욕망과 권력의 관계, 그것을 다룰 때의 주의사항을 48가지로 나눠서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같이 계급사회도 아니고 직장도 자주 바뀌는데 책 내용을 적용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네, 적용해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계급,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동기들이 여러분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요?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욕망에게 끌려다니다가 권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책 속의 법칙 하나를 꺼내보죠. 책의 22번째 법칙을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라 입니다. 과거 비스마르크라는 인물이 힘없는 왕을 자신에게 의지하게 하고 왕권을 높이면서 최고 권력자가 된 이야기가 있는 법칙입니다. 자신의 필요성이 나에 대한 의존성을 만들고 이것이 믿음과 권력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의지할 테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 아닌가? 책 내용이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죠. 여러 자기개발, 심리학 도서를 읽는 목적의 많은 부분은 자기 발전을 위한 나 자신 속 동기부여잖아요. 이 책은 사회관계 속에서 권력이라는 실질적 이득과 연계되는 동기부여 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저의 경우는 제 행동이 사회적 관계 속 권력과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니 행동 방향을 잡기 좀 더 쉬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 책 48가지 법칙만 다 외우면 끝나겠네 라는 안일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야 합니다. 법칙마다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거든요. 뒤집어보기 라는 이름으로 써진 짧은 주의사항은 그 법칙이 나에게 주는 약점과도 같습니다. 앞서 말한 22번째 법칙 의존하게 만들어라에서 주의사항을 보자면 나도 남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걸 모르고 능력만 믿고 앞서다가 사회적 관계가 자체가 틀어지면 오히려 더 큰 손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찰과 파악입니다. 책 몇몇 법칙 뒤집어보기에서도 상대방 파악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법칙을 적용하기 적합한 상대이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오히려 경쟁 상대로 낙인 찍히고 심하면 복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사람들이 욕망에 의해 행동한다는 전제로 쓰였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선인들에게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악인의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합시다. 남을 교묘히 조종하는 법칙을 알려주는 책이라 인식하지 마시고 나를 조종하려는 악인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방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책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욕망에 지기도 하지만 공정과 정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함을 잊지 않으며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욕망과 타인에게 자주 휘둘리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